게다가 최고의 데뷔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면서 그야말로 시메오네 형님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메오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에게도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라리가 1라운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데뷔전 데뷔골이자 오늘 경기에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골 들어갔을 때 육성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손흥민 선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한국 선수에 대한 도파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전반부터 리뷰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강인이 오늘 경기에서 맡았던 역할과 활약상, 마지막으로 주요 선수 평가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틀레티코의 선발 라인업에는 다소 생소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프리시즌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준 유망주 도밍게즈가 우측 풀백이자 우측 스토퍼 역할로 나섰고, 선발로 나설 것이 예상되던 마르틴과 오르티즈 역시 선발로 나섰습니다. 마르틴이랑 오르티즈는 다소 생소한 선수들이라서 저는 유망주인 줄 알았는데 01년생 02년생으로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도 01년생이니 별 차이는 없는 나이입니다. 오늘 아틀레티코의 포메이션은 5-4-1로 표기되었지만 수비 시에는 5-3-2 대형에 가까웠고, 공격 시 마르틴이 오른쪽 윙어, 오르티즈가 왼쪽 윙어가 되는 4-3-3 포메이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멘도사가 조금 더 앞쪽에 위치하면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3명의 선수 마르틴, 오르티즈, 멘도사의 위치에 따라 아틀레티코의 포메이션은 계속 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수비 전술을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반전 아틀레티코의 수비시 포메이션은 명확하게 5-3-2에 가까웠습니다. 마르틴이 오른쪽 윙백으로 내려오고 도밍게즈가 오른쪽 스토퍼가 되면서 5백을 만들었죠. 그리고 앞쪽에 3명의 미드필더와 2명의 공격진이 위치하는 명확한 5-3-2 형태였습니다. 다만 전반전 말라가의 에너지가 엄청났거든요. 이 5-3-2 포메이션으로 말라가의 에너지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말라가도 전반에 찬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5-3-2 대형을 만들고 나서 아틀레티코는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원래 라리가가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간격이 엄청 벌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전방 5명과 후방 5명의 간격이 많이 벌어진 모습이죠. 이게 조기 축구하면 흔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 미드필더가 공을 잡고 5-60m를 편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말라가의 미드필더는 편하게 전진했고요. 이 공격과 수비가 따로 노는 간격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아예 전방부터 압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전진해서 3톱처럼 만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격 상황 윙어처럼 올라오는 마르틴은 가담하지 않았고, 코케나 바리오스 또는 멘도사가 가담하는 형태였습니다. 다만 압박에서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 아틀레티코의 공격은 엄청나게 답답했습니다. 이게 이강인만 기다리면서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시간 경기 보는데 확실히 힘든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 공격진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오르티즈였고, 개인 능력을 통한 드리블로 왼쪽에서 꽤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크로스도 꽤 위협적으로 연결되긴 했습니다만 효과는 없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미드필더에서 박스로 볼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또 전문 톱자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루크머니 톱자리에 있으니 볼을 지켜내는 장면이 몇 번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답답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자러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강인 투입 이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 하프타임에 도밍게즈와 마르코스 요렌테가 교체되면서 요렌테가 풀백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57분에 멘도사, 마르틴, 오르티즈가 빠지고 이강인, 줄리아노 시메오네, 바에나가 투입되면서 주전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득점 이후에 히울만도 투입되었고요. 오늘 이강인은 기존 프리시즌에 배치되던 투톱 중 한 자리가 아닌 3명의 미드필더 중 한 자리로 투입되었습니다. 기존 멘도사가 맡던 역할이었는데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처진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중심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금처럼 바에나보다 한 칸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요렌테, 시메오네, 바에나 같은 선수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메오네나 요렌테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윙어와 풀백 사이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볼을 받는 역할이었고요. 다만 알렉스 바에나와 동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에나뿐만 아니라 요렌테나 시메오네와 겹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강인 말고 다른 선수들의 동선이 겹칠 때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틀레티코가 동선 정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강인이 워낙 볼을 받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온더볼에 강점이 있기도 하고 볼을 받고 뿌려주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이니 다른 선수들이 이를 인지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잘 맞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경기는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강인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요렌테 쪽에서 나오는 볼을 측면에서 붙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만약 이강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받아주면 바리오스가 전진하면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확실히 오늘 이강인은 막 엄청 공격에 치중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득점 장면이 나오기 전에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만 득점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아래로 내려와서 관여하기도 하고 역습 상황에 무리하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오스와 함께 조율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과 바리오스 조합은 이미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했었는데 프리시즌부터 상당히 좋았던 조합이었습니다. 바리오스가 3선에서 뽑아주는 패스를 이강인이 2선에서 받는 느낌이었죠. 오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드필더로 출전하니까 바리오스와 호흡을 맞출 기회가 더 많더라고요. 앞으로 공격진 말고 오히려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선제골 득점 장면을 보면 이강인은 측면으로 빠져있고 오히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안쪽으로 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약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측면에서 볼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줄리아노가 안쪽으로 좁혀준 덕분에 측면에서 프리하게 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즈코의 킥이 워낙 받기 좋게 날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더골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교체 투입될 때 오늘 골 넣으면 정말 좋겠다 상상은 했지만 정말 골을 터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미친 원더골이었고요. 왼발잡이가 보여줄 수 있는 정석적인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득점 장면을 보면 특유의 머리털기 드리블이 나오거든요. 그 드리블로 3명을 제쳐냈고 완벽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이강인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데뷔전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이 또 후반 막판에는 루크먼에게 킬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높은 곳에서 볼을 끊어내고 바에나가 연결해준 볼을 사이 공간으로 루크먼에게 정확히 찔러줬는데 아쉽게 루크먼의 슈팅이 키퍼의 세이브에 막혔죠. 사실 루크먼의 슈팅은 꽤 잘 때린 슈팅이 맞는데 오늘 루크먼의 폼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박지성과 손흥민 시대에 살면서 꼭 팀에 한 명씩은 욕바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박지성의 맨유 시절 루이스 나니, QPR 시절에는 아델 타랍, 손흥민은 토트넘 초기 에릭 라멜라가 있었습니다. 진짜 욕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죠. 제 생각에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번 1라운드 기준 루크먼이 그 포지션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적당히 욕심도 있고 날려먹는 부분도 있고 해서 딱 욕바지 포지션의 제격인 느낌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포지션의 선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루크먼이 지난 겨울부터 아틀레티코의 에이스였기도 하고요. 근데 유독 이번 프리시즌부터 폼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강인은 자신의 장기인 찬스 메이킹까지 완벽하게 선보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강인의 포메이션상 위치가 미드필더였던 만큼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보여줬습니다. 수비적인 지표에서 태클 3회, 볼 회수 1회를 보여주면서 좋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클하는 장면이나 세트피스 이후 역습을 허용할 때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강인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수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다했던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의 주요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주 활동 범위가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33분 출전해서 한 골을 기록했고요. 한 골을 기록할 당시 그 슈팅의 XG 값은 0.07이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슈팅까지 합치면 XG 값은 0.12였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3%이고 14개 중에 1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슈팅 시도는 3회, 터치는 총 23번을 가져갔습니다. 아까 루크먼에게 패스했던 장면으로 기회 창출 1회와 지상볼 경합 100% 성공이라는 지표도 남겼고요. 총 4번 시도해서 4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2명 정도만 주요 선수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파블로 바리오스입니다.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수 있게 만든 숨은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고 볼 소유부터 전진 패스, 전진 드리블까지 자신이 왜 대체 불가인지 증명한 1라운드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상만 아니면 이강인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틀레티코 미드진에 바리오스 없으면 볼이 안 돌아갑니다. 축구는 너무 잘하는데 내구도가 문제인 선수라 이번 시즌은 제발 안 다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추가골을 득점한 알렉스 바헤나입니다. 프리킥으로 원더골을 득점했고요. 근데 솔직히 경기력이 좋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바에나야말로 좋은 활약을 펼치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선수거든요. 오늘도 잘하다가도 못하고 못하다가도 잘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강인과 함께 바에나가 들어오고 나서 박스로 볼이 투입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득점도 기록했으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 이강인은 오늘 그야말로 최고의 데뷔전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데뷔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면서 그야말로 시메오네 형님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메오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에게도 그렇겠죠. 공격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지션의 선수 같은 경우 득점을 얼마나 빨리 터뜨리느냐가 팀 적응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강인은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공격진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미드필더로 출전한 만큼 활용도에 있어서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리오스와 함께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것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꽤 괜찮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비아레알전 선발 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